2025년 공무원 임금 인상 권고안이 나왔습니다. 5급 이상은 2.5%, 6급 이하는 3.3% 차등 인상. 근데 공직사회 분위기는 영 기대랑 다르다고요. 네, 그렇죠. 권고안 자체는 나왔는데 이게 뭐랄까 현장에서는 좀 시큰둥한 반응이 많아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도 바로 이 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여러 입장, 또 그 이면에 좀 복잡한 현실들을 다루고 있는데요. 맞습니다. 왜 이 논란이 계속 반복되는 건지, 특히 그 정액 인상 대 정률 인상, 이 해묵은 논쟁이 왜 또 불붙는지. 그리고 이게 그냥 봉급 문제가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들의 실제 삶, 또 결국엔 우리 모두가 받는 공공 서비스 질하고도 연결된다는 거잖아요. 네, 바로 그 연결고리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일단 그 공무원 보수위원회, 보수위 권고안부터 좀 볼까요? 차등 인상안인데 이게 뭐 그대로 갈 거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네, 그게 아무래도 작년 경험 때문이겠죠. 작년에도 보수비가 차등 인상을 권고했는데 결국 기획재정부가 평균 2.5%로 일괄 인상했거든요. 아, 그랬었죠. 그러니까 이게 권고는 권고일 뿐이고 최종 결정은 기재부 손에 달렸다. 이런 인식이 팽배한 거네요. 맞아요. 어차피 기재부가 예산 사정 봐가면서 결정할 텐데 뭐 이런 좀 냉소적인 반응, 불신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학습된 경험에 가깝다고 봐야죠.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는 월 31만 3천 원, 정액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. 네, 그 목표는 명확하죠. 하위직 공무원들의 실질 소득을 좀 개선해달라는 겁니다. 정률로 올리면 아무래도 고위직 인상액이 더 커지니까요. 그렇죠. 정액으로 해야 하위직이랑 격차도 좀 줄어들고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런 건데 근데 31만 3천 원이라는 액수는 어떻게 나온 거고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요구일까요? 노조 측에서는 그동안 물가 상승률에 못 미쳤던 부분, 또 실제 생계비 부족분 이런 걸 다 반영한 최소한의 요구치다 이런 입장이고요. 정부 입장에선 당연히 재정 부담 이야기가 나올 테고요. 그렇죠. 재정 부담, 또 민간 임금 수준과의 형평성 뭐 이런 걸 고려해서 정부는 계속 정률 인상을 고수하는 편인데요. 근데 좀 흥미로운 지점은 올해 논의 과정에서는 정부나 전문가 위원들도 이 하위직 처우 개선을 위한 정액 인상의 필요성 자체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거예요. 아, 정말요? 네. 필요성에는 네. 공감했다. 물론 그 공감대가 실제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노조 쪽에서는 이걸 그래도 꽤 의미 있는 인식의 전환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. 인식 전환도 중요한데 당장 하위직 공무원들 현실을 보면 이게 숫자로 탁 드러나잖아요. 네, 맞아요. 최근 몇 년간 임금 인상률 보면 뭐 21년에 0.9%, 작년에 2.5%, 이게 물가 상승률을 전혀 못 따라갔죠. 그러다 보니 구급 초임 월급이 222만 원? 이게 최저임금보다 16만 원 많은 수준이라고요? 네.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거 뭐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아, 정말 그 정도면 이 돈 받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 들만 한데요. 바로 그 지점이 지금 심각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. 신규 공무원들 퇴직률이요. 2019년에 17.1%였는데 작년엔 23.7%까지 급증했어요. 23.7%요? 와, 5명 중 1명 이상이 그만둔다는 거잖아요. 새로 들어와서. 그렇죠. 젊은 인재들이 그냥 공직을 외면하는 걸 넘어서 이제 들어왔다가도 나가는 탈출러시 현상인 거죠. 이게 그냥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받는 행정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고요. 맞습니다. 뭐 민원 처리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전문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문제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.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노조에서는 이제 단순히 임금 몇 퍼센트 올리자 이걸 넘어서 아예 판을 바꾸자 이런 주장까지 하는 거군요. 네.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구로 만들자 이런 요구인데요. 그건 뭐 매년 이렇게 힘겨루게 하는 소모적인 갈등을 좀 끝내보자는 근본적인 해결책 제안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 같기도 하고요. 양쪽 다 있겠죠. 노조 입장에선 당연히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주장할 거고요. 정부는 뭐 당연히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. 남아공 사례 같은 공무원 임금 인상이 재정 파탄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으니까요. 쉽지 않은 문제네요. 그렇죠. 근데 이 문제를 계속 비용 관점에서만 보면 매년 똑같은 논쟁만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. 비용이 아니라 그럼 뭘로 봐야 할까요? 이걸 공무원 조직의 어떤 안정성,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투자 개념으로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. 투자요? 네.
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우수 인재도 유치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그게 결국은 국가 경쟁력하고도 연결되는 거니까요. 이 예측 가능성이 흔들릴 때 사회 전체가 치르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어쩌면 더 클 수도 있습니다. 정리를 좀 해보면 2025년 공무원 임금 문제는 단순히 몇 퍼센트 올리냐 이 숫자 싸움이 아니네요. 그렇죠. 그 이면에는 하위직 공무원의 생계 문제, 또 공직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,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가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의 질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죠. 정액이냐, 정률이냐는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갈등이고 그 밑바닥에는 임금 결정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까지 깔려 있는 거고요. 맞습니다. 노조가 8월에 대규모 집회도 예고하고 있어서 이 갈등이 당분간 좀 더 격화될 것 같아요.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우리 사회가 과연 이 공공부문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? 네. 그리고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또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우리는 이 공직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용, 즉 투자를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.